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2025년 부동산 시장,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미래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연구소, 또 마스턴투자 운용 같은 곳들의 최신 보고서를 통해서요. 이 전반적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왜 유독 오피스 시장만 좀 강세를 보이는지 그 이유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저희 탐구를 통해서 시장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통찰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특히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 안에서도 뚜렷하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정말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맞습니다. 먼저 좀 큰 그림부터 짚어보죠. 하나금융연구소는 2025년 부동산 키워드로 반등, 이걸 제시하긴 했지만요. 동시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좀 하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IMF나 KDI가 한 2.0% 예측하고요. 네, 그렇죠. 내수 부진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네, 주택시장도 보면 수도권은 강세인데 지방은 약세, 이런 양극화가 심화되고 공급 부족 때문에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 압력도 커질 걸로 예상된다고요. 맞습니다. 이런 거시경제 환경이랑 정책 불확실성, 이런 게 당연히 부동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죠. 특히 최근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있잖아요. 아, 네. 그 수도권 주담대 한도 줄이고 LTV 강화하고 그런 거요? 네, 바로 그거요. 그런 조치들이 전반적인 신용 환경을 좀 긴축시켜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자금 흐름에도 이게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다른 곳도 아니고 오피스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시사위크 자료를 보니까 작년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오피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0%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와, 왜 이렇게 오피스에 투자가 몰리는 걸까요? 그 답을 아마 딜사이트 경제TV 포럼 내용, 그러니까 마스턴 투자 운용 분석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데요. 첫째는 절대적인 공급 부족입니다. 2024년에 서울하고 분당 지역 공급이 잠깐 늘긴 했어요. 그 마곡지구 영향으로요. 아, 일시적으로요? 네. 그런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예상되는 연평균 공급량이 한 24만 평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난 10년 평균 약 28만 평보다 오히려 적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급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거죠. 아,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공실률은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공급 부족은 공실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 도심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한 3%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료도 오를 가능성이 커지겠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데요. 정확합니다. 낮은 공실률은 임대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죠.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서울 오피스 실질 임대료 상승률이 꽤 높았고요. 2027년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오피스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흔히 말하는 대형 프라임 빌딩 있잖아요. 이런 곳은 공실률이 매우 낮지만 중소형 빌딩은 좀 내수 부진 영향 때문인지 공실률이 높게 나타나요. 아, 오피스 내에서도 양극화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우량 자산으로만 쏠림 형상이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피스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반면에 그럼 다른 상업용 부동산 분야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말씀이시죠? 특히 그 물류센터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물류센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작년 4분기 수도권 공실률이 18%까지 치솟았고요. 2024년 전국 물류센터 거래량도 전년 대비 한 21%나 감소했습니다. 와, 18%면 엄청 높은데요. 왜 그런 거죠? 그게 최근 몇 년간 개발 시장을 강타했던 금리 상승 있었죠? 원자재 가격 급등했죠? 인력 부족 문제도 있었고요. 거기다 규제 강화. 그러니까 주 52시간 근무제나 중대재해 처벌법 같은 것들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 늘었거든요. 이런 부담이 오피스보다는 물류센터를 포함한 비오피스 섹터에 더 큰 타격을 준 거죠. 그리고 이전에 공급 과잉 문제도 좀 작용했을 수 있고요. 아,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군요. 그럼 물류센터 시장 전망은 좀 어떤 거요? 회복 가능성이 있긴 한 건지? 올해는 신규 공급이 크게 줄어들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물류센터 공실률도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게 수요가 회복된다기보다는요, 공급 감소 효과에 기댄 전망이라고 봐야 합니다. 신규 건설이 위축되면서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수요 회복보다는 그냥 공급이 줄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네, 그렇죠. 결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내에서 섹터별 양극화가 얼마나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2025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 양극화, 이걸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프라임 오피스, 그러니까 핵심 입지의 우량 오피스는 공급 부족하고 임대료 상승 기대 때문에 투자가 집중되는 반면에 물류센터나 다른 섹터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이게 청취자분들께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네, 아주 명확한 차별화 장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이거예요. 이렇게 우량 오피스로만 쏠림이 심화되고 다른 상업용 공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앞으로 투자자나 개발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오피스가 아닌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높여야 할까요? 단순히 기다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수요층을 공략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택근무 확산 같은 근무 형태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은 되게 견고해 보이는 이 오피스 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것도 계속 주시해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 부분은 정말 다음 기회에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